사연 읽어드립니다. 한 동네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워낙 작은 도시라서 누가 기침 소리만 내도 다음날 누가 기침을 했대 하고 동네 사람들 전부가 알 정도로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게다가 한 동네에 평생을 살았으니 이 동네 소식은 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토박이이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동네에서 마당발로 불렸죠. 그렇게 나름 동네에서 콧방귀 좀 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30여 년 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여고 시절 때도 미모로 이 동네를 휘어잡던 친구였어요. 춤추며 노래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당시에도 남자들 여럿 울렸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한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나중에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만나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향으로 혼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30년 만에 얼마나 변했을까 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를 찾아갔죠. 여전히 그 미모는 어딜 안 가더군요. 큼지막한 사슴 눈망울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여전히 예뻤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친구가 살아온 인생도 참 박복하더군요. 연봉 빵빵한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안 생겨서 시댁의 눈치를 받으며 살았고 5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죽자마자 시댁에선 집안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나와보니 갈 곳도 딱히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고아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쉬는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먹고 살려고 배운 것이 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동네 노인들 안마해주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사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열심히 산 친구를 돕고 싶더라고요. 벌써부터 생계 걱정하는 친구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인맥밖에 없으니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뀐 동네 분위기를 좀 알려주고 친구가 동네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소개도 시켜주고 인사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네 외곽이긴 했지만 빈 가게가 하나 나와서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친구는 가격도 저렴하다며 기뻐하더군요. 너무 외곽이라 섭섭해할 만도 한데 오히려 잘 됐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고마웠어요. 오픈식 날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며 펑펑 울더군요. 하지만 오픈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동네 남자들이 자꾸 친구의 가게를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골이고 몸이 뻐근한 어른들도 많으니까 안마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긴 절대로 이상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에서 쑥덕쑥덕 소문이 도니까 친구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위기였고 안쪽엔 친구가 숙식을 하는 주방과 작은 방 하나가 있었고요. 딱 봐도 별 이상한 점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친구를 질투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동네 또래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와 우리 집 남편이 친구 가게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거에 좀 무딘 편이거든요. 우리 남편도 피곤하니까 거기 갔겠지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지금 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근데 전화한 아줌마는 이 둔한 여편네야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거기 소문이 안 좋아. 솔직히 이미 가서 본 터라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친구 가게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게 셔터를 내렸더군요. 셔터에 귀를 바짝 대니까 남녀 웃음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애매한 겁니다.
도대체 셔터까지 내리고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야 의심이 확 하고 들더군요. 친구랑 가게 계약을 할 때 이미 구조를 전부 파악한지라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서 꺼져 있는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가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 스톱 피박에 멍박이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옆에서 친구가 깔깔 웃으며 돈 따면 자리세 두둑이 주고 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좀 멍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의심을 했나 이런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당구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심지어 파출소와 복덕방에서도 고스톱을 치는데 친구 가게에서 고스톱 치는 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친구가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라도 받을까봐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고스톱 치게 가게 좀 빌려주고 술이나 안주 좀 내다주면 술값이랑 자릿세랑 두둑히 주겠다는 말에 한 번, 두 번 허락하다 보니 요즘 고스톱 치는 동네 아저씨들이 좀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말이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동네 분위기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며칠 후 읍내마트에서 동네 뚱보 아줌마와 친구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리니 뚱보 아줌마가 천연이 우리 남편 유혹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친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더군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늦게 오길래 순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친구 가게에 가보니 친구 목소리에 남자 몇 명 목소리 그리고 다른 여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구나 싶어서 근처 풀밭에서 풀을 무더기로 뜯어와서 스텐통에 넣어 불을 떼서 연기를 피운 후에 불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남녀가 우르르르 나오는데 남자들은 우리 남편 포함해서 동네 남자 3명이고 여자들은 친구와 낯선 여자 2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셋 여셋이 가짜불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자들 복장이 한눈에 봐도 야시시하더군요. 다들 불이 안 난 걸 알고 황당했지만 제가 저지른 짓이란 건 알고는 모두 찍소리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싹싹 비는데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싶어서 남편에겐 집에 가서 보자고 경고를 알려주고 친구는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추궁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제야 모든 걸 포기한 듯이 술술 불었어요. 사실 서울에서 술집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돼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술집밖에 없는데 제대로 가게를 열 돈도 없고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사람 모아서 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니? 그러자 친구는 결코 그런 일 없고 자기는 술만 팔았다는 겁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동네에 분탕질을 해도 유분수지 제일 나서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친구 남편까지 건들다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가게 보증금 받으면 그냥 고향을 뜨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저에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때 가게에 있는 가위가 눈에 띄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위를 집어서 친구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버렸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농사일하는 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히려 친구가 나뒹굴더군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따졌더니 정말로 술만 마셨다는 겁니다. 고스톱도 좀 치고 술 한잔하고 솔직히 가벼운 터치도 했지만 거기서 끝이지 결코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끝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진실은 하늘만 알겠죠. 하지만 정황상 보면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설령 진짜로 술만 마신 관계라고 해도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 친구는 가게 정리하고 동네를 떠나 어디서 뭘 먹고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아유, 이 사연을 전하면서도 괜히 분하고 열이 납니다. 사람이 좋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사람이 싫어져서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마음의 병이 낫기 전까지 애들 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야겠네요. 제 판단이 맞는 거겠죠?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